예,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2024년 4월 2일 우리 인스타그램 수익화 15기 대표님들 1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오늘 봄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혹시 어, 살고 계신 지역은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설인 대표님 반갑습니다. 음. 어, 우리가 인스타그램, 참 많이들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SNS죠. 그래서 다들 초기에 정말 겁 없이 덤벼들였다가 결국엔 그냥 뒷방에 묵혀놓는 그러한 SNS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해보면 인스타그램 계정은 아는데 비번을 아시는 대표님들이 한 18명은 몰라요. 나머지 두 분은 몇 번 해보시면 겨우겨우 비밀번호를 찾아서 접속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서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계정에 비밀번호를 모를 정도면 이미 그 인스타그램에 관심이 떠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오신 대표님들은 지금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꾸미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표님들 앉아서 돈 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어떤 모토입니다. 저도 앉아서 돈을 벌고 있고 또 대표님들도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쭉 한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저는 프로그램 개발을 3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IT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SNS 강의는 제가 한 2007년도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농촌, 어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렇게 농부님들, 어부님들, 어, 이렇게 좀 그 SNS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런 오픈 채팅방 이쪽을 좀 알게 돼 가지고 대표님들을 이렇게 만나 뵌 지가 지금 저도 얼마 안 돼요. 작년 8월 달에 저도 이렇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왔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내기인데 어, 와서 보니 이런 어떤 그 세계도 있구나라는 걸 좀 저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가는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하루에 몇십 개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 중에 대표님들에게 어떠한 강의가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제 딴에는 많이 좀 생각을 해요. 그 분석도 좀 하고 어떤 것들이 대표님에겐 굉장히 삶의 보탬이 되는 강의가 될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쭉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많이들 제가 대표님들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음, 예쁘게 꾸미고 예쁘게 영상 만들고 이러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애초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미지를 잘 못 만듭니다. 그리고 영상도 잘 못 찍어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가지고 어떤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나왔을 때 사람들 그 주위를 살펴보면 다 대부분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합니다. 애초에 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할 그러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표들께 인스타그램을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스타그램이 운영이 되는지, 내부 소스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파고들어서 그것들을 자동화 프로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까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이고 대표님들은 이제 이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뭐 돈을 벌거나 뭐 나를 브랜딩하거나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강의를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SNS, 인스타그램이고 뭐 메타고 유튜브 이런 걸 떠나서 총 들어서 SNS라는 것을 하는데 과연 대표님들이 그 SNS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캐서린 대표님이나 준 대표님 SNS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지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서 SNS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이나 기타 웹사이트 상점에서 사람들을 내 사이트로 많이 모으고 싶으신 건지 그래서 더 많은 상품을 팔고 싶으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SNS를 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신 적이 있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SNS, 특히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왜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 이 목표가 반드시 그 정립이 돼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목표가 없다면 내가 설정해 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가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게 어,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목적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 즉 내 고객은 누구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떤 팔 물건이 없거나 그래서 내 고객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목표를 정했다면 그게 내가 계정을 키워서 뭐 기자단을 하든 뭐 체험단을 하든 공동 구매를 하든 뭔가 수익화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수익화에 해당하는 고객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으신지 그 고객을 먼저 또 타겟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음, 내가 하고 있는지를 그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설정한 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인지, 이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도 정확하게 프로파일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 고객층, 그다음에 그들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프로파일링이 됐다면 이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고객에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을 해주고 싶으신지, 어, 그래서 나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하게 하고 싶으신 건지, 이것들도 쭉 노트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이게, 텍스트 파일로 쭉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가 떠오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 카드 뉴스처럼 정보성 텍스트 콘텐츠를 만들어서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또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거를 제작할 어떤 탤런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재능이 좀 있어야 예쁘게 이미지를 꾸미고 멋있게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전달하고자 할 때가 생기면 그냥 카드 뉴스처럼 정보성 텍스트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로 배포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내가 좀 이미지를 잘 만들면 좀 더 멋있게 이미지를 꾸며서 내 고객에게 전달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유입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반드시 지금까지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차 한잔 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게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열의 8명이 자기 계정에 비번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들입니다. 음. 그래서 인스타그램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계정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그냥 사진을 몇 장 올려봤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려도 뭐 좋아요도 한 개도 안 달리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니 이게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를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서린 대표님이나 준 대표님 나름대로 지금 대표님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을 찾아올 만한 그런 고객, 그런 타겟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으신 건지 그것도 한번 쭉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고 음,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쉬워집니다. 음, 내 타겟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알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이미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 한 가지 주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내 계정에 업로드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계정이 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비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광고도 유치할 수가 있겠고, 좀 더 나아가면 팔로워가 늘어나면 뭐 제품 판매도 직접적으로 내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말짱 도루마무 타불입니다. 네,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캐서린 대표님이나 우리 준 대표님은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을 혹시 가지고 있을까요? 음, 우리 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5명이나 되네요. 네, 김경돈 대표님도 오셨구나. 네, 그리고 제이 대표님이 누구실까요? 음, 우리 제이 대표님이 누구실까? 아, 그러시구나. 지금 2개 들어와 계신 거구나. 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지금 제가 또 대표님들에게 강의를 받고 있는 대표님들에게 뭐 1번을 좀 눌러주세요, 2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말도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대표님들이 알아서 긍정적인 거, 뭐 나는 해봤다, 안다, 가지고 있다, 좋다 이런 긍정적인 거는 1번 막 눌러주시면 되고 나는 모른다, 어, 귀찮다, 하기 싫다, 피곤하다, 이 부정적인 건 그냥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혹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 혹시 계실까요? 음, 네, 준수 대표님, 네, 준 대표님, 네, 캐서린 대표님도 있으시구나. 지금 계정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그럼 비번도 달고 계시고, 네, 비번도 달고 있고 지금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 준 대표님, 네, 캐서린 대표님은 다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구나. 음, 김정돈 대표님은 지금 매장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오프라인 매장. 어,
2진 이진까지는 뭐 이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1차 패스워드에서 특수문자랑 영문자만 영수자만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도 2차 인증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컨셉을 바꾸시려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김경돈 대표님은 지금 매장, 그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니까 그 매장 홍보 차원에서 인스타그램 그 계정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하신 상태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차세린 대표님은 지금 그 컨셉을 잡으셨는데 그걸 지금 다른 걸로 바꾸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기존에 있는 계정이 포스팅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컨셉을 바꾸시려고 하신 게 하면 아예 그냥 별도로 계정을 한 개를 더 새로 만드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별도로 한 개를 더 어, 계정을 한 개를 만드셔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음, 근데 기존에 있는 계정에 포스팅이 뭐 몇백 개 올라가 있으면 그 컨셉을 바꾸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기수 대표님들은 다들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금 기본도 알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 꾸미기도 다 해놓으신 상태라고 제가 어,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어떤 프로파일링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인스타그램 이제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 적절하게 우리가 인스타그램 PR 목표, 우리가 지금 내 고객이라든가 내 고객의 관심사라든가 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수립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네이밍 전략으로 할 것인지도 지금 이미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매장에 어,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를 네이밍으로 할 것인지 또는 내 이름에 어떠한 것들을 넣어야지만이 태그로 검색했을 때 계정 부분에 내 네이밍이 뜰지 이것도 나름대로 다 설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프로필 이미지에는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내 직접적인 얼굴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사진을 넣어야 될지, 네.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다 전략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음, 블로그랑 이름을 동일하게 하셨구나. 그런 부분 괜찮습니다. 네. 서로 다른 SNS에 계정 이름을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브랜딩 할 전략이라든가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얻을 목표들이 다 설정이 돼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우리가 아까 다 이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했었죠. 네. 내 고객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관심사,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어, 언어들, 낱말들, 단어들 이런 것들 아까 우리가 다 수립을 했죠.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시리즈별로 나갈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뉴스를 전달해 줄 건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스토리화 시켜가지고 뭐 다큐멘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들을 연관 지어서 콘텐츠를 올릴 건지 이러한 것들도 미리미리 다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만들기 필요한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도 미리미리 구축을 해 놔야 되겠죠.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 필요한 것들은 사진으로 찍고 그다음에 필요한 영상들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5초 단위로 찍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을 찍을 때 될 수 있으면 5초 단위의 영상들을 모아서 클립 단위로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요즘은 한 개의 릴스를 제작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막 1분, 2분, 막 10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안 찍어요. 네. 필요하면 15초까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구축을 해 주시고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만들 이 콘텐츠에 필요한 사진들도 미리미리 찍어 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지를 다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포스팅을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예약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예약 발행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하는데, 포스팅을 하는데 이벤트와 결합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내 계정으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우리는 1년 단위로 이벤트를 만들어 놓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오픈할 때 이벤트, 그다음에 월별로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시즌별로 봄, 가을, 뭐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시즌이 됐을 때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기획을 해놔야지 이 월별 이벤트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뿌릴 겁니다. 음. 4월 달 뭐 예를 들어 뭐 식목일 같은 경우 뭐 나무 심기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미리미리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매장에 4월 4일 날 방문해 주시면 뭐 식목을 할 수 있도록 뭐 묘목을 드린다. 예를 들면 이런 이벤트들을 하려면 그 4월 5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이벤트를 한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 이벤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다음 달 거를 제작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랑 콘텐츠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지만이 내 고객들에 대한 충성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팬들도 생길 겁니다. 즉, 내 가게에, 어, 내 스마트 스토어에, 내 오픈 채팅방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와 이벤트가 적절하게 결합된 콘텐츠를 제작을 했으면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떠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맺을 것인가, 이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앞으로 찾아다닐 그러한 내 미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친구가 됐던 그러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팔로워를 맺을 수 있는 팔로워 맺기 작업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라든가 뭐 좋아요 같은 거를 눌러주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초반에는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이 콘텐츠에 어떠한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올릴 것인가. 어, 이 해시태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요즘 뭐 어떤 강사님들은 요즘은 해시태그가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강사님도 계시는데, 물론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해시태그 기반으로 인스타그램은 움직입니다. 음, 그죠? 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수억 개의 콘텐츠가 올라오는데 그걸 해시태그가 없으면 어떠한 기반으로 그 해시태그를 찾아다니겠어요? 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게시물을 올릴 때는 해시태그를 반드시 써서 올려야 되지만, 예를 들면 스토리라든가 릴스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 기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시태그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도 계시는데, 음, 릴스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 기반은 아니고 인스타그램 AI가 그 릴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노출되는 해당되는 부위에 내가 만든 릴스를 살포시 이렇게 오픈을 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릴스를 좋아하게 되면 좀 더 넓은 곳, 좀 더 넓은 곳으로 내 릴스를 옮겨주면서 노출을 시켜주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 탐색 부분에, 그냥 아무런 검색어도 해시태그도 안 넣는데도
그 탐색창에 내 릴스가 딱 떴을 때 그때가 가장 노출이 잘 되는 경우입니다. 어, 거기까지만 노출이 되면 어,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가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팔로우가 모집이 될 거예요. 음, 알아서.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릴스를 올려라라고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말씀들을 하시죠.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올리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하실 수 있으면 포함을 해가지고 포스팅을 해라. 어, 그래야 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올린 포스팅에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서 나에게 유입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유입된 사람들과 DM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인스타그램은 데스크탑보다는 모바일에 친환경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SNS입니다. 네, 물론 PC와 모바일 다 제공을 해주지만 최근에는 데스크탑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나온 이후부터는 인스타그램이 보이지 않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건 나중에 아마 대표님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모든 자료들은 다 갖춘 겁니다. 그죠? 어, 내 고객도 선정했고, 내가 인사금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룰지 목표도 정했고, 그리고 내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그러한 말들도 다 이미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낼지 콘텐츠 제작도 다 이미 만들었고, 그다음에 해시태그까지 다 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아주 예쁘게 잘 가꾸는 일만 남았죠. 왜? 이미 우리는 사전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대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지금 준비가 좀 부족해. 어, 아직까지는 내가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접속하지 마시고 노트를 차라리 펼쳐 놓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한번 프로파일을 한번 쭉 해보십시오. 내가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얻으려는 목표 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걸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강의가 끝나는 한 달 뒤에도 전혀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꾸시거나 그런 대표님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 내가 강의를 잘 못해드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인스타그램은 아직까지는 그냥 그저 그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인스타그램은 운영하기는 참 쉬운데 그만큼 또 관심 밖으로 나가기도 참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인스타그램 워크플로우를 다 이제 갖췄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이제 계정을 한번 꾸밀 텐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꾸미는 걸 우리는 바이오를 작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그냥 애호지는 마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충분히 다른 사람이 바이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뜻이구나라고 이해만 할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계정을 꾸미는 걸 바이오를 작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부터 캡션을 작성하는 부분까지를 한번 해 볼 겁니다, 대표님들. 자, 대표님 잠깐만 제가 잠깐 한 5분만 제가 쉬었다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요. 잠깐만 제가 음악 한 곡 제가 틀어드리고 나갈까? 아니, 잠깐만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우리가 이제 계정을 만들었으면 경쟁력이 있는 어떤 계정 그 인스타그램 바이오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대표님들 한번 핸드폰에 인스타그램 접속하셔가지고 내 인스타그램 계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프로필이 꾸며져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 계정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발견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아주 밀접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프로필을 작성하시는데 남들이 보기에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필 이름을 쓰는데 이 프로필 이름에 어, 그냥 아무런 뜻없는 그런 단어들을 넣어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또는 그냥 자기 이름만 간단하게 넣어주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어, 그래서 이 프로필 이름은 둘러보기 검색해서 해시태그로 검색을 했을 때 이 계정 부분, 이 사람 부분에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해시태그를 통해서 태그 부분에 검색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시태그에서 내가 프로필 이름에 넣어 놓은 그러한 해시태그로 누군가 검색을 하면 사람 부분에 또 한 번 노출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인스타그램에서 노출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 프로필 이름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름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름은 최대 30자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역을 맨 앞에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업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브랜드 이름을 넣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30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이 브랜드의 영문이나 한글도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 주셔도 됩니다. 꼭 사람들이 한글로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로도 검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알려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영문과 한글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좀 더 검색에 어, 노출되는 게 용이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청바지 데일리 코디라는 거를 검색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청바지 데일리 코디를 내 이름에다가 적어 놨으면 계정 부분에 노출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반드시 30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프로필 이름을 만들어라. 어, 지금 한번 대표님들의 계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 프로필 이름에 이런 것들이 접목돼가지고 들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웹사이트 링크를 삽입을 하는 건데 기존에는 사이트의 링크를 한 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지만 지금은 최대 5개까지의 링크를 별도로 적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브랜드라든가 블로그, 오픈 채팅방, 뭐 페이스북 메타, 스마트 스토어 뭐 모두 이러한 식으로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이트가 있으면 그것들을
최대 5개까지를 인스타그램에다가 링크를 걸어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링크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이제 소개글을 작성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소개글은 최대 150자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개글을 작성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자, 소개글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 세 줄에서 네 줄만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줄은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첫 세 줄에서 네 줄 사이에 어떤 그 단어들이, 문장들이 나를 감동시키거나 재미가 있거나 또는 뭔가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지만이 더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 소개글을 볼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면 그냥 이 첫 세 줄이 밋밋하다 그러면 그냥 더보기를 안 누르고 빠져나가든지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개글을 작성하시는데 반드시 첫 세 줄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작성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샘플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을 그냥 뷰티 가이라고만 지어놨어요. 네. 자, 이 뷰티 가이라는 게 아마 이 사람의 뭐 닉네임이나 별명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뷰티 가이라는 단어로 누군가가 검색을 할 확률이 아주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계정 부분에 노출이 될 확률이 아예 없다.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 자기가 지금 화장품이라는 것을 팔고 있으니 화장품과 관련된 어떤 브랜드명을 적거나 또는 자기가 가장 잘 팔고 있는 제품의 이름을 적어 놨으면 누군가가 그 제품 이름이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계정에 나올 확률은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꽝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소개글을 보게 되면 적절하게 이모티콘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게 했어요. 하지만 아래에 보시면 이 150자를 다 지금 활용을 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뷰티 가이에게 문의하세요. 뭐 이런 문구는 콜 투 액션을 부르는 문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겁니다. 반드시 소개글 아래 부분에는 이 소개글을 읽고 나서 취할 행동에 관련된 문구를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콜 투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소개글을 읽고 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뷰티 가이에게 문의하세요라고 하면서 아래에다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딱 남겨놨네요. 이런 부분은 오케이. 하지만 이 전화번호 밑에 지금 링크가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타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그런 사이트로 들어갈 어떠한 그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손해겠죠. 이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온 고객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링크까지도 넣어 주셔야 제대로 된 프로필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필 이름, 그다음에 소개글, 링크를 다 넣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랫부분으로 보이는 게 하이라이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를 또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하이라이트는 스토리를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죠. 이 부분이.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를 이 하이라이트로 옮겨서 보관하는데 이 스토리를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 어떠한 주제로 만들 건지에 따라서 하이라이트의 이 카테고리 이름도
적절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하이라이트에 내가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나 대표적인 상품의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매뉴얼들을 적절하게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스토리를 만들 때 또 가장 장점은 뭐냐면 스토리마다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죠. 이게 예전에는 팔로워 수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만 이렇게 스토리에다가 링크를 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스토리마다 링크를 개별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개의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러면 이 100개의 상품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 스토리마다 이 제품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쇼핑몰의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의 쇼핑몰도 운영할 수가 있고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하이라이트를 메뉴로 만들어 가지고 또 만드실 수도 있겠죠. 메뉴별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어, 나왔을 때 이것들을 적절하게 짧은 영상으로 찍어서 이거를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하이라이트로 옮겨 놓으면 이게 하나가 또 살아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보고 나서 어, 내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눠서 할지만 정확하게 대표님들이 계획을 잡으시면 이걸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하고 있는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스토리는 이런 거야, 하이라이트는 이런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스토리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한번 기획을 해 보시라는 거죠. 네. 스토리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너무너무 쉽게. 하지만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대표님들은 없습니다. 음. 그 차이죠. 인플루언서와 우리와의 차이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제 대표님들 몫이 되는 거죠. 음, 그죠?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제가 또 되진 않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쭉 배워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 네. 특정 기간 진행되는 이벤트라든가 프로모션을 알리는 용도로도 하이라이트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해당 이벤트 기간이나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면 그냥 그 하이라이트는 제거해 버리면 되니까 제거도 아주 간단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제거도 쉽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이라이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봤더니 이 스토리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구두를 팔고 있다라고 지금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 구두를 파는 링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했더니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스토리나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스마트 스토어나 뭐 오픈 채팅방이나 다 유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와 연동해가지고 유입을 시키기가 가장 편한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제 우리가 업로드를 하면서 피드를 꾸며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피드를 꾸려 나가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두 가지 그리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구도를 통일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마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피드처럼 우리가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네, 김경준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자, 매력적인 피드를 왜 꾸며야 되느냐? 어, 내가 운영하는 이 계정의 피드는 내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명동에 있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가려고 친구들하고 쭉 가고 있는데 그 레스토랑 그 입구에 막 담배째 떨어져 있고 막 침 뱉어 있고 이러면 그 레스토랑 들어갈 맛이 안 나겠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릴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피드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력적인 피드를 꾸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피드에서 많은 이미지를 좀 더 찾아보거나 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또는 내 스마트 스토어로 가서 구매를 결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인스타그램의 첫 피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그리드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거다. 어, 그리드는 자, 피드에 통일감을 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자, 바둑판을 지금 예를 들고 있죠. 자, 바둑판. 한 개는 검은 거, 한 개는 하얀 거. 이런 식으로 흑백이 번갈아 가면서 어, 포스팅을 해 주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바둑판 모양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하게 일괄되게 포스팅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표님.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하얀색으로만 계속해서 올렸다. 이러면 이 바둑판 모양이 깨지게 되겠죠. 이 바둑판 모양이 깨지는 순간 이미 이 피드를 운영하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꾸준하고 일괄되게 통일성 있게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운영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어,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그 필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인스타그램을 올릴 때 인스타그램 앱에서 필터를 제공해 주죠. 이 필터 중에서 어두운 색 필터 하나, 그리고 가장 밝은 필터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이거를 올릴 때마다 적용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드를 운영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자, 인스타그램은 1080이 기본 사이즈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피드를 올릴 때 우리는 이 기본 사이트를 기본 픽셀을 제공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로형도 있고 뭐 세로형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1080에 1080이다. 그래서 뭐 미리 캔버스나 망고라든가 요즘 뭐 캔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를 제작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스타용 콘텐츠를 만들 때 기본은 1080에 1080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까처럼 그리드를 통일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구도를 통일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패션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찍을 때 색깔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구도를 통일하는 거, 즉 바라보는 시선만 통일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일괄된 피드를 보여줄 수가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구도를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인 피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지금 아이스크림이 담겨 있는 이 그릇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시선을 그 시선을 통일되게 해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죠. 그리고 우측은 왼손으로 어떤 그 상품을 들고 우측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는 이러한 구도를 통일해 가지고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어, 이 구도를 어,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일괄되게 올려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피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한번 이것들을 적용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대표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러면 굉장히 달라진 계정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자, 구도와 그리드, 자, 구도와 그리드를 같이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면 또 색다른 분위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바둑판 모양으로 피드를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구도 자체를 또 일괄되게 유지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내 피드를 꾸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한 줄은 연하고 한 줄은 어둡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또 색다른 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건 뭐냐? 기획이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한 줄 단위로 내가 PPT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한번 업로드를 할 때마다 3개씩 업로드를 시켜 주셔야 이 구도가 안 깨지면서 유지를 해 나가겠죠. 어, 어느 날은 한 개를 올리고 어느 날은 2개를 올리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한 줄은 밝고 한 줄은 어두운 이런 구도를 계속해서 일괄되게 운영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피드를 운영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내 피드는 어, 바둑판 모양으로 할 건지 또는 바둑판 모양의 구도를 통일해 가지고 올릴 건지 또는 한 줄 단위로 피드를 운영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표님들이 내 인스타 주 계정을 한 개를 잘 키워가지고 뭔가 수익화를 하거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싶으시면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계정에 접목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왜?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어, 별도의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노력이 들어가지도 않아도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대표님들이 지켜가면서 한 두어 달 정도 꾸준하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달라진 자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접목을 좀 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력적인 피드를 꾸밀 때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실제 태양광 아래에서 구도를 맞춰가지고 촬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누리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 대표님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그리드 부분을 생성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구도만 잘 맞춰가지고 찍으셔가지고 업로드를 할 때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필터를 접목하시든지 또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요즘 이 카메라에 필터들 굉장히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드 방식으로 사진을 찍을 때부터 어둡고 밝고를 미리 정해 가지고 찍으시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간편하게 그리드 방식 바둑판 모양의 피드를 운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한 번만 이것들을 좀 자기 계정에 접목을 시키는 대표님이 좀 나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우리 이제 프로필 사진 올려야 되잖아요.
프로필 사진은 150에 150이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뭐 3000맥 곱하기 3000맥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150 사이즈로 축소를 하게 되면 사진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크기의 사진을 150에 150 사이즈로 압축을 하셔야지만이 조금 자연스러운 그러한 프로필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것들 참고해가지고 프로필 사이즈 접목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세로형으로 찍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4대 5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 동영상을 맞춰놓고 찍으셔야지 우리가 스토리라든가 릴스를 만들 때 가장 자연스러운 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로로 놔두고 동영상을 찍게 되면 릴스는 세로 기반의 영상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게 가로로 찍어버리니까 이 위에가 비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릴스가 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토리라든가 릴스를 만들 때 사용할 영상은 반드시 세로형으로 맞춰놓고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것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스타그램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150에 1080에 1080인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로로도 사진을 찍잖아요. 이것들을 세로로 정사각형으로 하게 되면 약간 좀 우스운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가로용 사이즈로 맞춰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1080에 566 또는 세로로 찍은 사진들은 1080에 1350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어, 자연스러운 그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1080, 1080은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카드 뉴스처럼 어떤 그 텍스트형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 때 주로 이 사이즈를 놓고 제작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나 릴스는 세로용 사이즈로 맞춰놓고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대는 15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5초는 대표님들 그 테레비, TV에서 나오는 광고의 최대 길이가 15초입니다. 이 15초 안에 모든 광고가 다 끝납니다. 뭐 자동차가 됐든 뭐 화장품이 됐든 모든 것들이 15초 안에 다 영상이 끝나요. 그래서 최대 길이를 15초 정도로 해가지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5초 정도의 짧은 클립 같은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보관을 해라. 그래서 이 클립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 개의 리스를 만드는 게 요즘에 흐름의 추세입니다. 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5초, 최대 길어도 15초까지의 영상만 찍어라. 이런 식으로 유념하셔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음, 이제 프로필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피드도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올릴 때 우리가 같이 올리는 게 바로 캡션 부분이죠. 자, 문구를 작성하는 거, 이거를 캡션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캡션을 작성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음. 캡션을 쓰는데 우리가 왜 써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 캡션 네,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나 영상 기반의 SNS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캡션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죠? 하지만 꼭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 이 사진 한 장으로는 모든 게 다 설명이 부족했을 때 또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캡션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캡션을 작성을 하는데 우리는
최대 2200자까지나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한간의 어떤 강사님들은 인스타그램은 캡션을 많은 글자 수를 못 넣기 때문에 블로그처럼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도 계시지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인스타그램도 최대 2200자까지나 쓸 수가 있어요. 음, 우리 블로그 글을 쓸 때 어, 최대 뭐 최소한 500자에서 많게는 뭐 2, 3천자까지 쓰는데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2200자까지나 쓸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캡션을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캡션을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그 해시태그를 검색해 가지고 다른 사람 게시물에 들어갔을 때 캡션 부분이 맨 위에 있는 단 한 줄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옆부분에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해야지만이 이 아래에 있는 캡션들이 비로소 보여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이 첫 문장은 가장 대표님들이 이 캡션에서 알리고 싶은 부분을 써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후킹이 가는 문구를 써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지금 어,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뭐 90% 세일된 상품을 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문구를 쓴다든가, 사람들이 더보기를 꼭 눌러야지만 되는 그러한 문구를 적어 주시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더보기를 클릭했더니 비로소 아래에 이제 캡션 설명 부분이 나오는데, 자, 처음부터 중간 부분은 이 사진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해설 문구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중간 부분에다가.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 소개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이 소개글을 다 읽고 나서 자세한 사항은 땡땡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라고 지금 명확하게 행동을 유도했죠. 또는 이 게시물을 잘 읽고 나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제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취해야 될 행동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랫부분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상담 문의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CTA 문구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첫 줄은 가장 강력한 후기 문구를 적어준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이 사진에 대한 또는 내가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그런 문구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해라 라는 콜투 액션을 반드시 적어준다. 음,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간중간 부분에 캡션을 쓰고 있는데 그냥 텍스트로만 쓰면은 전달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모지라는 걸 씁니다. 즉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뭐 무더운 계절을 보다 기분 좋고라고 했는데 이 무더운 계절에 이렇게 뜨거운 태양과 수박이라는 이모티콘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전달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길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도 이모티콘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지루하게 텍스트만 읽는 것보다 적절하게 그 텍스트를 대체할 만한 이모티콘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전달력이 있는 캡션을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이 쓴 게시물의 캡션을 보면 중간중간에 해시태그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캡션을 썼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쓰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멘션을 걸어 놓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멘션이라는 기능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소환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멘션을 걸어 놓은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 계정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해시태그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지금 이 게시물에서 다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정보가 있을 때, 그럴 때 여기에 해시태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멘션을 중간에 써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멘션에 소환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수박이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내 파트너는 키위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수박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른 과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이 멘션을 클릭해.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한번 내 인스타그램에 계정에 들어온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내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하고 연관이 있는 내 파트너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계속해서 연동을 시켜가면서 정보들을 계속 얻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내 파트너에게 물건을 사든지 또는 나에게 물건을 사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해시태그나 멘션을 한 개나 두 개 정도 적절하게 섞어서 운영하는 건 오케이. 어, 나빼듭니다. 근데 막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비추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적절하게 중간 부분에 같이 사용하는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검색을 통해서 내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해시태그가 있죠. 어, 그런 해시태그는 캡션 후반부에다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그래서 내가 올린 포스팅에 쓰는 해시태그를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연관된 해시태그를 쓰는데 그런 해시태그는 캡션의 후반부에다가 적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클릭을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유도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션 중간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해시태그나 멘션을 적절하게 같이 쓰시면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계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이 사진은 있는데 이 사진에 기타 다른 말들을 쓰는 게 불필요할 때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모든 어떤 내용을 다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캡션을 쓰는 게 오히려 이 사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사진만 먼저 업로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 사진을 업로드를 시켜주면 이 사진에 댓글을 달 수가 있죠. 이 댓글에다가 짧게 캡션을 쓰고 거기에 필요한 해시태그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캡션과 해시태그를 쓰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진은 아주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아주 군더더기 없이. 그럴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짧은 캡션이 좀 더 힘 있는 메시지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댓글 부분에 아주 임팩트 있는 짧은 메시지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서너 개 정도의 해시태그를 같이 붙여주시면 훨씬 더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러한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 사진을 올릴 때 굉장히 많은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올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사진하고 캡션을 같이 올렸는데 사진은 올라갔는데 캡션 부분이 업로드가 안 될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인스타그램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어, 캡션이라든가 해시태그 없이 그냥 사진만 올리신 다음에 댓글에다가 원하는 해시태그를 몇 번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알 수 없는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알 수 없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은 선 조치 후 인증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제한을 먼저 걸어요. 뭐 로그인 제한, 뭐 댓글 제한, 좋아요 달기 제한, 댓글 제한 이런 것들을 무조건 걸고 나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게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해.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 화면을 또 제공해줘요. 거기에 맞게 대응만 잘 해주면 그 제한에서 풀어줍니다. 음, 그게 특히 계정을 만들 때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들이 캡션을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또 맛이 갔네요. 자, 오늘 우리가 계정 만드는 거 음, 이거 지금 좀 이따 할 건데 죄송합니다. 계정 만들어서 프로필 꾸미는 거 그리고 피드를 그리드와 구도를 통일해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캡처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한 번쯤은 대표님들 그 계정에 좀 접목을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 제가 대표님들께 강의를 해준 보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 걸 한번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특강 때 인스타그램 계정 1000개를 만들어서 영업사원처럼 부려먹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사원 1000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대표님들. 음, 인스타그램 계정 만드는 방법은 핸드폰, 그 다음에 공폰, 그 다음에 식구폰,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PC방.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폰 뺏어서 그냥 그 인스타그램 계정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번만 어,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친구 폰에서 만들고 로그아웃 시키고 그 아이디 비번만 적어 가지고 오시면 그게 대표님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대여섯 개는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하루에 다섯 개, 한 달이면 5, 3, 15, 150개. 한 7, 8개월이면 1000개 만들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표님들. 그죠?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계정을 만드실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제가 오후 2시 강의 때 벌써 지금 두 개를 만들었어요. 보시면 저는 그 계정을 만들 때 패턴이 있는데 제 성을 넣고 그다음에 이니셜을 넣고 그다음에 연도, 월, 일, 그다음에 그날 만든 개수 이런 패턴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4년 4월 2일 이게 지금 02니까 두 개째 만든 겁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만든 거,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만든 거. 그래서 지금 또 한 개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핸드폰에 제가 10개까지 로그인을 시켜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지금 9개가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인스타그램 추가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어, 10개를 로그인을 해 놓으면 인스타그램 계정 추가 버튼을 누르면 어, 더 이상 어, 그 계정이 그 활성화된 게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님들께 이렇게 그 보여주기 위해서 로그인을 많이 시켜놨는데 대표님들은 이런 식으로 계정을 한 개를 만들어서 한 10일 정도만 핸드폰에다가 로그인 시켜놓고 나서 그냥 로그아웃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에는
자기 주계정 하나, 그리고 새로 만든 계정, 이렇게 한 두 개, 세 개 정도만 로그인이 계속 돼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계정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새 계정 만들기라고 나옵니다. 왜? 지금 10개가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 계정 만들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은 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개, 많으면 두 개까지가 가장 무난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24년 04월 04월 02일 세 번째. 자, 이러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B번 넣어주시고, 자, B번도 제가 영업사원들은 다 똑같이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다 틀리면 이게 분당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 뭐가 뭔지 헷갈리니까 똑같은 B번으로 만드시면 더 좋아요.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입 완료하기를 눌러가지고 되면은 오케이. 하지만 가입 완료하기를 눌렀더니 무슨 오류가 나서 안 된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가입 완료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마 오류가 나오지 싶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등록 중이라고 계속 해서 지금 뭔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닫기를 눌렀을 때 어, 계속해서 건너뛰기가 나오면 제대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건너뛰기, 다 건너뛰기. 그다음에 사람 찾아보기에서도 건너뛰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그냥 추천한 것들을 몇 개만 이렇게 팔로우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계정이 한 개가 벌써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24년 4월 2일 세 번째 계정이 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벌써 세 개를 만든 거예요, 계정을. 그죠?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하실 일이 반드시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름 부분, 이름 부분을 반드시 넣어 주시는데 아까 제가 뭐 30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넣으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영업사원이니까 우선은 그냥 빈 칸으로 놔두면 안 되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이름을 넣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업사원을 쓸 때 그때 제대로 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 넣어 주시고 소개, 소개도 빈 칸으로 놔두면 안 되니까 여기도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빈칸으로만 놔두지 마시고 뭔가를 넣어놔라. 뭐 링크는 아직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은 풍경이라든가 음식 사진 그냥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사진 부분에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게시물을 한 세 개 정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세 개 정도를 올리시는데 문구라든가 뭐 해시태그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사진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작업하는 이유는 어, 내가 지금 만든 계정이 로봇이 만든 계정이 아니야 라는 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10일 정도를 핸드폰에다가 묵혀 놓으시면 됩니다. 한 개만 더 올려 볼게요. 자, 오늘 비가 와가지고 벚꽃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 새로운 계정 한 개가 만드는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름 넣어줬고
소개글 넣어줬고, 대표님들 여기 프로필 사진 넣어주세요. 그리고 게시물 3개 올려주시고, 팔로잉 한 서너 개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계정을 10일 정도만 핸드폰에다가 묵혀두시라. 그 다음에 이거를 로그아웃 시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이 핸드폰에는 그냥 자기 주 계정 하나랑 영업사원 새로 만든 것들 그것만 로그인만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다 해놓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로그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돼 있죠. 이러면은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기라는 버튼이 안 나오죠. 더 이상. 어, 그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다 로그인 시키지 마시고 자기 주 계정 한 개와 새로 만들고 있는 계정 그 계정만 한 두세 개만 로그인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로그아웃을 시키면서 텍스트 파일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든 날짜, 계정 이름, 계정하고 비번 이런 식으로 다 적어 주셔야 나중에 내가 그 영업사원을 부려먹을 때 그 비번이랑을 다 알아야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예, 3월 19일 날 만든 거. 이것도 벌써 지금 알림이 28개나 왔네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막 이렇게 이게 자기가 스스로 막 커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지금 대표님께 드리는 그 전단지 프로그램에다가 어, 작업을 막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계속해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 계정 스스로가 커 나갑니다. 마치 네이버 블로그의 지수가 점점 올라가면 커지는 것처럼 인스타그램도 스스로고 계속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커 나가거든요. 그 포스팅을 전단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니까 얼마든지 이 계정이 커가면서 제한 같은 것들도 덜 걸릴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로그아웃을 시켜볼게요. 설정 및 개인정보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쭉 내려보면 여기에 계정에서 로그아웃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아웃을 시키면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는 9개의 계정이 로그인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인스타그램 계정 추가하라고 나오죠. 대표님들. 이제 이해하셨죠?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자기 핸드폰에서 10개, 20개, 100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루 한 개, 그리고 모든 폰에서는 하루에 한 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공폰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1000개까지 될 수 있으면 만드는 목표를 하시고 만드시면은 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마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작년 10월 달, 아니, 10월 달에 저한테 배운 수강생 중 한 분이 지금 현재 480개를 돌파하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대표님들이 그 포기만 안 하시고 만드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텍스트 파일에다가 쭉 써보시고 그래서 계정을 100개, 200개 이렇게 만드신 대표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그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연락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음, 만약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데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될 그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가 있죠. 어, 폰을 빌려주는 사이트. 네. 이 사이트에 사인업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시고 지메일만 있으면 그 회원 가입 되니까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충전해서 쓰는 사이트거든요. 어, 카드 베리피케이션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피지컬 카드 example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어라라고 지금 안내를 해줍니다. 자,
이 getsmscode.com 이 사이트가 나와 있는 걸 배경으로 해서 카드를 들고 있는 손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이랑 이름은 가리고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이 사진을 어,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카드 마지막 그 뒷자리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찍었던 사진을 파일 선택을 눌러서 그 사진을 업로드를 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시켜 놓고 업로드를 눌러주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충전은 여기에 있는 이 탑업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탑업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허용되는 카드가 뭐 비자, 마스터, 아멕스, 뭐 기타 이렇게 등등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얼마를 충전할래 나오거든요. 저는 주로 이 10달러만 충전해 가지고 지금까지 써오고 있어요. 10달러를 충전해서 다 떨어지면 그때 또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눌러보면 10달러부터 뭐 200달러까지 돼 있는데, 이렇게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저처럼 10달러만 해주시고 동의 눌러주시고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카드 번호, 유효기간, 뭐 CVC 넣고 페이를 누르면 한 2초도 안 걸려서 여기에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충전된 금액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 폼 번호를 빌려가지고 인증이 필요할 때 그때 여기에서 폰 번호를 빌려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메일도 얼마든지 수백 개, 수천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메일을 만든 걸 가지고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고 페이스북 계정 만들고 유튜브 계정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충분히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자, 오늘은 우리가 캡션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PC에서 만드는 거는 따로 이렇게 안 알려드렸는데, PC에서 만드는 거는 오류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핸드폰 기반으로 운영되는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계정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자기 주 핸드폰, 공폰. 네. 될 수 있으면 공폰을 많이 활용하세요. 집에 아마 두세 개씩은 굴러다니고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한두 개는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폰이 지금 7개거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2대가 있고, 그럼 핸드폰만 해도 9대니까 이 9대를 가지고 제가 맘먹고 만들면 하루에 열 서너 개는 금방 만듭니다. 어, 그렇게 하루에 10개만 만들어도 한 달이면 300개죠. 10개월이면 3,000개나 됩니다. 계정이.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만간에 짧은 시간에 1,000개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1년 계획 잡고 1년에 한 1,000개 만들어서 내년에 열심히 나는 영어 활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만들다 보면 몇백 개는 그냥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음, 그렇게 몇백 개를 만들면 내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하나를 올렸을 때 거기에 몇백 개의 좋아요나 댓글들을 다 넣어줄 수 있는,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제가 대표님들께 그런 프로그램 다 드렸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얼마든지 내 게시물에 좋아요 몇백 개 넣어줄 수 있고 내 친구가 올린 게시물에도 몇백 개를 넣어줄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홍보 대행 사업도 하실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 2차, 3차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지금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신 부분. 네. 없으실까요? 우리 박지현 대표님. 네, 늦게 오셨는데. 어. 네, 별도 질문은 뭐 개인톡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프로그램 다운받은 거 사용법은 3회차에 할 겁니다, 대표님. 네. 3회차 때 자동화 관련된 부분은
3회차 사회자 때 제가 또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음. 어, 준 대표님, 오늘까지는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기본적인 것 중에서 캡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스토리, 릴스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해시태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스토리 만들어서 하이라이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릴스를 제작하는데 보통 한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릴스 만드는 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그리고 내 해시태그를 어떻게 키워 나갈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2회차 때 할 겁니다. 네. 네, 준 대표님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음. 서이추 프롬 이런 건 네이버 아이디 몇 개 정해진 거 없고 몇 개든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쓸 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서이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내 주 계정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홍보 마케팅용으로 서이추 프로그램을 쓸 건지를 미리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으로 쓸 거면 주 계정을 사용하지 마시고 네이버 영업사원 만들어서 걔들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홍보 마케팅 하시라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딱히 이렇게 몇 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어떤 아이디를 넣어서 쓰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답변 됐나요? 박재 대표님? 아니요. 프로그램 사용 방법들은 거의 똑같아서 금방 파악하실 겁니다, 대표님.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홍보 마케팅에 쓰느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1시간이면 다 우리 박진 대표님 하실 거예요. 네. 사용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홍보 마케팅에 접목해서 쓸 거냐 이것만 따로 고민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3, 4제 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프로그램 사용법은 제가 다 그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대표님. 그 자동화 솔루션 판매방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카톡에 자동화 솔루션 방이 있거든요. 그게 있나?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어디 갔나? 여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제가 3박 4일 그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이게 다 사용 방법을 제가 블로그 서로이부터 다 해놨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어, 이거 보시면 되고요. USB 테더링 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네. 이거 보시고 어,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대표님.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음. 그러게 요즘 또 제가 또 금요일 날 또 이 수술이 또 예정돼 있어가지고 요즘 아주 막 죽겠습니다. 뭐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뭐 기절을 하거나 쇼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 치과 그 가가지고 어, 마취를 2번을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CT를 찍다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제가 그대로 뒤로 떨어졌대요, 이렇게. 와, 나 그때 한번 기절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요즘 막 두렵습니다. 이제 막 이게 의료 사고가 아닌지 막 걱정도 되고. 이게 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또 예정이 돼 있으니 참 심란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계정 여러 개 만드는 거는 프로그램을 써도 계정이 막히거나 그런 게 없나요? 계정이 막히는 것도 있어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네. 일시적으로 갑자기 사용량이 많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계정에 따라서 그게 또 적용되는 게 틀리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나 계정별로 특성들이 다 틀리게 적용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막히는 것도 어떤 기능이 막히는 게 있고 아예 계정 자체가 막히는 게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로 만든 계정들은 프로그램 자동화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작업량을 늘려 나가라. 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계정이 굉장히 스트롱 강해집니다. 그러면 웬만한 일로는 이게 막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 그렇게 쓰고 있는 계정들이 제가 지금 대부분의 계정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계정들이에요. 몇 년씩 쓰고 있는 것들. 어, 근데 만들자마자 죽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거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영업 사원으로 쓸 거니까 키울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막 영업 일을 시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 아, 너 일 열심히 했다, 고맙다 하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또 하나 빨리 만드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음. 그런 그 막히거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거나 겁내시면 안 됩니다. 네. 영업사원이니까 최전방에 나가서 영업하다가 장일이 정사하면 땡큐죠. 고맙죠. 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아, 네. 어,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네. 그런데 DM 발송은 DM 발송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만든 DM 발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표님들이 정해 놓은 해시태그 있잖아요. 그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게시물을 찾아가지고 그 게시물을 올린 그 계정, 그 주인에게 DM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DM에 뭐 친구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또 공격적으로 지금 우리 인스타그램에 이벤트 하고 있다. 한번 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의 메시지를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DM을 끊임없이 발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이메일에서 무작위로 정보성 그 이메일을 보내듯이 또는 뭐 스팸 문자 막 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 또는 우편물로도 많은 그 어떤 그 광고성 우편물들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DM을 수백 개, 수십 개를 막 보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단 몇 명이 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팔로우를 신청한다든가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사주면 땡큐 아닙니까, 대표님? 그죠? 그것들을 영업사원을 통해서 시킨다니까요. 내 주 계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영업사원들이 막 뿌리고 그 DM으로 막 뿌린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내 주 계정으로 들어온다. 있어, 오케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그런 식으로 DM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DM으로 작업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어, 서이츠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고 하면 제가 그냥 줘도 왜 대표님이 어떻게 그걸 그냥 주시죠? 그 프로그램을? 어, 그거를 어떻게 우리 박진 대표님이 그냥 주시면 그 고객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박진 대표님. 따로 한번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이디 비번 받아서 운영해주면 그렇게 운영을 대신 해줘도 뭐 되겠죠, 대표님이? 어, 근데 그 고객이 그 프로그램을 쓸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대표님 제가 드리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한테 아이디랑 비번 받아서 뭐 그 사람 대신해서 서로 해준다. 뭐 그런 거는 뭐 저는 상관이 없죠.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는 대표님 몫이니까. 프로그램을 지금도 다 받아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어, 언제쯤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다 그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다 올려놨잖아요, 대표님. 네. 우리 그 15기 인스타그램 공지사항에 보면 제가 다 이거 올려놨거든요. 여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들. 이거 지금이라도 다 받아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동화 솔루션 방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자동화 솔루션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공지사항에 있는 사용법 보시고 막 해보시면 돼요. 사용법이 뭐 간단하니까. 네. 하시다가 모르면 제가 또 3회차부터는 이제 그 강의 할 거니까 그거 들어보시고. 네. 그래도 모르면 제가 또 매주 화요일 2시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음. 그래도 모르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전화를 해드리고. 그래서 모르면 제가 대표님 그 컴퓨터로 원격으로 들어가서 다 해주고. 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뭐 따로 없으니까요. 한번 영상 한번 쭉 보시고 사용법 같은 거 익혀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오늘 그러면 이만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대표님들. 네. 한 주 동안 몸성이 잘 계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시죠, 대표님들. 오늘 강의는 제가 끝나면 바로 그 녹화 뜬 거를 그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HD 고화질로 바뀌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5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또 녹화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링크를 제가 우리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네. 오늘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우리 그 스토리 릴스 또 가장 중요한 해시태그 하니까 꼭 다음 주는 필히 참석하셔가지고 한번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 기록은 여기에서 중지할게요.